저희들이 이제 뭐 추석 대명절 전에 또 시민들께 인사도 할 겸 또 연례적으로 또 뭐 인사도 드리는 김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때 불구속을 청원하는 그런 탄원서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한 30시간 동안 1000여 명 정도 받았으니까 많은 시민들께서 호응을 해주시네요. 예. 저희들이 이제 제가 뭐 이재명 당대표님 뭐 단식하고 한 2주 정도 못 내려오다가 지난 이제 금요일 오후에 내려왔다. 토요일 날 내려왔구나. 토요일 오후에 내려왔는데 와서 이제 뭐 아침 시장 인사도 가고 오늘 또 서시장 인사를 다녀보니까 상인들은 정말로 우리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민주당 내 의원들이 일부 반란표가 나와서 가결된 것에 대해서 많이 분노하시고 민주당을 좀 뭡니까 질책하고 비난하는 이런 하여튼 엄정한 목소리를 좀 들었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 이재명 대표 너무 불쌍하다, 너무 안 됐다, 제발 좀 살려야 된다 이런 민심이 정말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도 저희가 이제 뭐 그날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는 순간부터 저희가 너무나 황당하고 황망한 순간을 맞이했는데 지역의 여론은 정말로 안 좋구나 이와 관련돼서 특히 뭐 시민들께서 뭐 우신 분도 있었다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TV를 안 본다 해서 하시고 정말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로 이게 이 난국을 잘 헤쳐 나가야 된다. 26일에 있을 우리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반드시 영장이 기각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을 지금 느끼고 큰 숙제를 안고 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현재 이재명 대표님도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저희들이 지난주 일요일 날 가서 단식 중단을 건의했는데 다행히 이제 오늘부터 단식을 이제 그만두셔서 회복 치료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음식도 점차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회복 단식을 통해서 좀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뭐 이제 막 단식을 24일 하시고 25일째 이제 그만둔 상태라서 정상적인 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행히 이제 빨리 좀 회복이 돼서 26일 영장심사 때는 맑은 정신으로 뭐 휠체어라도 좀 실려서 나가서 당신의 의사를 충분히 좀 표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래야 이제 뭐 두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당 대표 또 단식 중인 대표를 체포 동의안에 찬성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정치를 떠나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당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정말로 안타깝고 또 정말로 참담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정치적인 정당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국민 전체 여론의 절반 정도, 50% 가까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는 여론이고 그것이 가결돼야 된다는 여론보다 한 7, 8% 더 높았어요. 국민 일반적인 여론은 그렇고 우리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거의 84%, 85%에 가까운 부결 여론이었거든요. 그럼 당 조직원으로서 당연히 당원들의 압도적 의사에 따라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는 게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식을 20일 넘게 하고 계셔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폭압 정권에 싸우고 있는 이 당대표를 정말로 몇몇 사람이 개인적 사리사욕 때문에 가결표를 찍어서 결국은 이제 국힘당하고 내통을 해서 우리 당의 대표를 팔아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 제가 정치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더구나 이제 뭐 인간적으로도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당에서는 다행히 이제 끝나고 나서 최고위원회에서 이번에 체포동의안과 구속영장 청구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이다,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여기에 동조해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것은 해당 행위다라고 명백히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스스로 밝혀서 확인된 3명에 대해서는 당에서 내보내는 수준 정도의 중징계가 뭐 예상이 되고요. 나머지 사람들도 이제 점차 밝혀지는 대로 당에서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원과 또 우리 당 조직을 배신한 행위로서 더 이상 같이 갈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중한 문책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저는 그랬어요. 하여튼 체포동의안 있기 전에 의원총회 토론장에서도 아니 국민의 50% 가까이가 이 체포동의안 두 개를 바라고 계시고 다수 여론이 두 개를 바라고 있고 당원들 84% 85%가 체포동의안 두 개를 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결을 던지면 그건 어떻게 당을 조정원이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런 분은 따로 당을 나갈 수밖에 없는 거다. 조정원으로 자격이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최고위원회에서도 그런 취지로 이제 당의 기본 방침을 정하고 절차를 밟아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장은 이제 26일 날 체포동의안 두 결에 저희가 이제 통보를 모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문책 또 수순이 밟아질 거고 당이 더욱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뭐 개인적인 부분에 봐서 26일 날 영장 실질심사 결과가 어떻게 좀 나올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기각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2년 넘게 진행된 장기간의 수사, 또 거의 400에 가까운 압수수색, 수많은 사람들, 거의 뭐 60년 가까운 검사와 수사 인력을 동원한 2년간의 오랜 장기간 수사에도 결정적인 증거를 못 찾았어요. 못 찾았고 증거라고 있는 것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일방적인 간접 진술입니다. 본인이 직접 뭐 이재명 대표가 들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전문 진술만 있고 또 이화영 지사의 증언은 왔다 갔다 하고 오히려 한때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다가 지금 한때는 약간 공소사실에 영장에 부합하는 진술했다가 다시 또 번복했거든요. 자기가 회유 압박당해 살수 거짓말했다고 했기 때문에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고 또 이런 수사 과정에 아시겠지만은 수많은 인권 탄압과 인권 침해와 또는 회유 압박 같은 입법이 사실이 있었어요. 비사실 공표라든지 또 피의자 신문 조서 등 공무상 비밀 누설 이런 수많은 불법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법 처리 수순이나 원칙에 따르면 영장이 당연히 기각되는 게 100% 맞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저쪽에서 뭐 현 정권 측이나 법무부 측에서 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지만은 법원이 뭐 쉽게 대원칙을 포기하지 않을 걸로 믿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영장이 당연히 기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있어가지고 민주당이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어가지고 조금 우리 주연님들 봤을 때 향후 전망치 정도 어떻게 되겠다, 더욱더 공고히 되겠냐, 아니면 더 분열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거기에서 한 말씀만 더 붙여주십시오. 이번에 이제 그 가결표를 던진 그 해당 행위 세력들은 아마 지도체제를 붕괴시키고 당의 혼란 상황을 초래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넓히는 그럼으로써 다음 총선에서 확실한 공천 보장 내지 그런 걸 노렸을 거예요. 하지만은 막상 이제 이렇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마자 저희들이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아니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을 해서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원내 지도부에서 그걸 거부했거든요. 거부했는데 결국은 자기들이 당론 결정을 않고도 이걸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까놓고 보니까 당론 결정 안 해서 가결표가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고 원내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쪽에 뭐 시도는 일단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그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결표 던진 건 해당 행위자들이다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해당 행위를 했던 30여 명 안팎의 우리 의원들은 제가 보기에 더 이상 이제 준동하기 쉬운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행히 이제 저희가 26일 오전에 영장 심사가 있고 오후 2시에 구임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선출하게 되면 구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대표가 좀 뭐 당대표께서는 영장이 기각이 되든 발부가 되든 절대 당대표를 사퇴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이시니까 뭐 밖에 나가서 활동하시든 아니면 뭐 구치소에서 생활하시든 간에 원내대표 중심으로 해서 일치 단합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니까 이번 이런 사태를 계기로 해서 지지자들이 흔들릴 줄 알았었는데 오히려 처음에는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4,800명 탈당을 했는데 그렇죠. 오히려 안 된다. 우리가 오히려 더 들어가서 당내에 들어가서 이재명을 지켜야 된다. 민주당을 지켜야 된다. 이런 역풍이 불면서 12,000분 넘게 막 하루 만에 입당을 또 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여러 같은 지지와 성원이 있고 또 저희 이제 원내에서 확고한 방침을 정해서 함께 가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더 견고한 지도체제가 구축이 되고
이제는 이재명 대표와 새로운 원내대표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총선 대응 체제를 갖출 거라고 믿고 있고요. 이번은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윤석열 정권이 네. 제1야당, 의회를 지배하는 제1야당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거대한 싸움, 전쟁을 일으킨 거니까 저희도 비상한 각오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맞싸울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위기의식, 또 그런 공감대가 다 형성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법령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사실상 이게 제대로 효과를 발휘 못하지만은 예산안 같은 것은 위에서 얼마든지 삭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관 기본 운영비하고 민생 예산 빼놓고는 대폭 삭감을 하자. 그럼으로써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특히 홍보비 예산 이런 것은 대폭 삭감을 하고, 또 편성 과정에 불법이 확실한 검찰 예산은 전액 삭감을 지금 검토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국가재정법에 의하면은 중앙관서장이 예산을 편성해서 기재부 장관한테 요청을 해야 돼요. 검찰 예산은 중앙관서장인 검찰총장이 그렇게 하고 기재부 장관한테 편성을 요청하고, 또 국회에 검찰총장이 나와서 국회의원들의 예산 결산 질의 응답을 하고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 국가재정법을 무시하고 법무부 장관이 대신하고 있어요. 네네.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이제 국가 그 예결위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작년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똑같은 또 입법을 반복했기 때문에 저는 검찰 예산 자체로서는 전체가 다 불법입니다. 불법 예산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있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또 국감도 있고 또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을 통해서 정부가 쓸데없는 일에 야당 탄압을 하고 국민들 뭐 인권을 침해하고 언론을 하여튼간에 자유를 속박하는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삭감을 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바로라든지 포갑 정치를 막아내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이번 사태를 통해서도 뭉칠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